예, 예,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6월 24일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리셀 일주기를 맞아서 아리셀 일주기의 교훈인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 17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아리셀 일주기 23분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추모의 묵념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해주십시오. 오늘 이용 의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또 입법 발의 계획을 발표를 좀 해주셔야 돼서 제가 사회를 좀 보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의 이종훈 노동안전보건국장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으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일주기 오늘 화성에서 추모 유정제를 하고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김태윤 아리셀 산적피해 가족협의회 공동 대표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가족들은 2024년 6월 24일에 그 일상이 멈춰져 있습니다. 오늘 1주년이 됐고요. 오늘 이용우 의원님 통해서 이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개정 발의가 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개정 발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위험성 평가에 이런 내용들이 꼭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제가 어느 소속의 노동자이고 그리고 누가 진짜 사장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해 물질을 다루는지 모른 채 안전교육이나 소방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납품 배터리 납품 기일을 마치기 위해서 미숙련된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하여서 일하다가 벌어진 기업 살인이고 저희는 사회적 참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리셀은 2년 연속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예방 대책이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노동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리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게 하여서 제출한 위험성 평가로 또는 해당 연도만 바꿔서 제출한 평가서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가 감면되었습니다. 고위험 유해물질 사업장임을 알면서도 4차례의 폭발 사고가 있었고 특히 6월 24일 이틀 전인 22일 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했더라면 이번 참사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지 않아서 특별 근로 감독을 나가지 못했다라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에 내놓은 대책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비상구 디자인하는데 1억 원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아리셀 참사가 비상구 디자인이 안 돼서 참사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입구에 3만 5천 개의 배터리가 적재되어 있었고 비상구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하물며 있는 비상구마저도 일부 몇몇 임직원의 아이디 카드나 지문 인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상구를 디자인한다는 일차원적이고 형식적인 지원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기초안전교육을 입국 시 실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수한 상황들과 너무나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내가 일하는 곳의 작업장의 상황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사고 발생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야 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아리셀만 보더라도 리튬 배터리 폭발은 염화 T1일 등 다른 유해 가스들이 분출되면서 1차적으로 질식사했고 1000도가 넘는 화마가 우리 가족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러한 리튬 배터리의 특성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떻게 참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위험의 외주화나 이주화를 말하지 않더라도 노동 현장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제적인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될지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위험성 평가의 기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의 구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의 전반에 대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규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열악하고 그리고 더욱 위험한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참사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필연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소속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김문수 전 장관 이 참사 이후에 불법 파견 관련돼서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파견과 법 위반 사항이 수두룩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그 얘기 듣고 저희 유가족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파견을 없애야죠. 철폐해야지 어떻게 파견을 허용하면서 위험성 평가나 참사를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평가들을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제도 업무와 관련돼서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작은 사업장에서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책무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노동부가 감독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가져야 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지만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 발의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돼서 다시는 일하러 나갔다가 죽지 않는 일터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 이 위험성 평가 실질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계획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입니다.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23분의 희생된 노동자 중 18분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아리셀은 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고 파견업체와 노동자들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변변한 안전교육은 없었으며 심지어 기상부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국내 임금 노동자 규모는 2,200만 명, 이주 노동자는 140만 명 정도로 6%를 차지합니다. 반면 2014년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12%가 이주 노동자입니다. 아리셀은 바로 소규모 제조업, 불법 파견, 이주 노동이라는 우리 시대 가장 취약한 현장이 어디인가를 고발한 비극이었습니다. 지난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려던 것은 자유를 하는 이름에 실상 방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아리셀 참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리셀은 2013년 실제로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도 않고 2022년과 똑같은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기도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산업법상 의무임에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짓 부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했을 경우에도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위험성 평가를 본래 그 목적대로 작업장 위험을 가장 잘하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여 아리셀 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 안전한 사회, 노동자의 생명이 지켜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국정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발의에 힘차게 또 해주셨습니다. 아리셀 일주기를 맞아서 위험성 평가제도 실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하루빨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험성 평가 현장 실체에 대해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아무런 처벌 조항도 없고 노동부 보고 의무도 없어서 정부 감독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켜서 기소된 기업 대부분이 위험성 평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점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법 감독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비 책임을 지는 예방 체계가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하면 이것만 잘하면 되는 형식적인 서류 정리로 인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핵심 의무였지만 사후 조처를 이행했는지 확인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결국 아리셀과 같은 끔찍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조, 건설, 화학, 보건의료, 운송, 서비스, 사무, 공공행정, 학교 등의 462개의 소속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산업법 위험성 평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위법 사업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크고 노동자업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서 현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 인축이 맞서서 다시 투쟁을 결의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만이 노동자 산재 사망을 줄이는 길이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음으로 우리 노동안전보건 단체에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님께서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유청입니다. 지난 윤석열
그리고 이제 자율규제 차원의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위험성 평가 역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RSL을 참조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노동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전혀 실시가 되지 않았고 그 유해 위험 요소가 전혀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매일매일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하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인증을 받은 RSL 현장에서는 취급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는 것도 또 노동자들에게 취급물질에 대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일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수하게 진행했다는 인증을 받았죠. 너무나 형식적인 평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년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를 부여했지만 각 노동 현장에 각각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또 노동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위험 기준을 정하고 위험을 추정해서 평가하고 제거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 법제도에서 전혀 규정하지 못하는 이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의 유해 위험 요인 역시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평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진행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역시 모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에 맡겨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전 사회적으로도 위험성 평가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작동시켜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 이수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보완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문제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이 원인의 원인을 파악하는 그러한 사회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하는 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실제 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게 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노사가 정말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같이 이제 겪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기자회견은 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좀 늦어서 그걸로 대체하고요. 앞으로 RSL 중대재해 참사가 남긴 교훈인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가 보장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기자회견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